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네,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4년 CBT 문제 복기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끊어서 동영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예, 본 문제는 2024년 CBT 시험본 문제를 제가 직접 받아서 일부 복기를 했는데요. 요령은 전체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유추해서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틀릴 수 있지만 유추해서 들어간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시간 영역의 신호이다. 이 중 퓨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이거잖아요. 예, 퓨리의 급수라는 게 이제 특이한 거고요. 퓨리의 급수는 주기함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기함수. 퓨리의 변화는 비주기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코사인이나 사인 이런 거 다 주기함수잖아요. 근데 y는 t 3승의 t 제곱 플러스 1은 이거는 뭐 주기함수라기보다도 일반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퓨리의 트랜스폼으로 해서 퓨리의 변환으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냐 비주기함수냐를 찾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2번 x의 퓨리의 변화를 xf라고 할 때 퓨리의 변화로 맞는 것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코사인에 대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풀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이제 사인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죠. 사인은 밑에 2j2분의 1로 올라가는 거고, 코사인은 2분의 1로 올라가는 게 그 차이점이고요. 오일러 공식에서 변화해서 푼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어느 정도 암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2j2분의 1에 f 마이너스 f0에서 이건 정답이 4번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번이 아니고 2번으로 하면 이건 코사인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여기 또 이 i나 이 j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걸 다시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연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응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함수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이 좀 틀렸네요. 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시간이나 공간에서 샘플링된 신호를 시간 주파수 또는 공간 주파수에서 샘플링된 신호로 변환하는 수학적인 공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퓨리의 변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기 신호를 여러 개의 주파수로 분리해 주는 것을 이제 퓨리의 급수라 얘기하는 거고, 퓨리의 변화는 주기 신호든 비주기 신호든 주파수와 시간과 주파수 간의 상호 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과 주파수 간의 상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퓨리의 변환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4번,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주기 신호의 변환, 그래서 퓨리의 급수로 잡으셔야 됩니다. 5번, 22번 포트를 사용하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해서 22번 포트를 사용하고 원격 접속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SSH라고 해서 Secure Share, Secure Cel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해서 명령을 실행하고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리모트에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22번이지만 특정 포트 번호를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R로그인은 TCP/IP의 네트워크 경유에서 리모트에서 TCP 513번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의 호스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R로그인하고 SSH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SSH는 22번, FTP는 21번, 텔넷은 23번에서 21, 22, 23번으로 해서 같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6번,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기능은 OSI7 레이어 중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 해서, NAT는 그 IP의 부적도 관련돼 있고 또는 이게 보안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IP를 공인 IP랑 사설 IP를 변경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IP 관련돼서 3계층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과 IP 절약 두 가지 측면에서 쓰고 있고요. A 클래스의 사설 IP 대역 10 네트워크, B 클래스는 172.16 네트워크에서 31까지, C 클래스는 192.168에서 192.168까지의 C 클래스 대역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OFDM 방식을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것은 LTE OFDM이죠. UHD-TV OFDM 방식 정성하죠. 89111N 무선에서 OFDM이죠. HDTV는 전송은 MPEG-2로 하고 음성은 돌비 H3로 하기 때문에 OFDM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좋은 문제네요.
예, 8번 다음 중 데이터 링크 해칭의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그 전에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데이터 링크는 이제 2계층이죠. 그래서 스위치를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허브 1계층, 라우터 3계층, 리피터 1계층으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9번 전송해야 할 신호의 주파수가 300Hz에서 3300Hz이며 보호 대역이 300Hz이다. 이러한 신호를 전송할 때 최소 필요한 대역폭은,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전송할 때 이건 대역폭이 필요한 건데, 대역폭과 대역폭 사이에는 신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가드밴드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호를 보내는 대역폭이 300에서 3300이기 때문에 여기가 300에서 여기가 330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역폭은 이제 3000Hz가 되는 거죠. 3000Hz가 되는 거고, 이 보호 대역이 뭐 300Hz면은 여기 150, 여기 150이 있는 거기 때문에 3000과 300을 합쳐서 3300Hz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 10번 속도가 XBPS인 통신 회선이 있다. 비트 에러의 BR은 2 곱하기 10의 -5승인 시스템에서 2시간 동안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에러 비트가 72비트인 경우에 원래 속도 X를 구하셔라 해서 이게 막 빙빙 꼬아놨죠. 에러율, 그래서 우리가 에러율을 갖고 이제 기본으로 잡으셔야 되는데요. XBPS다 해서 비트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2시간 동안 보내는 거니까 X 비트 퍼 세크에 대해서 얘를 이제 초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2시간은 우리가 2시간은 60분에 60초로 하면 이제 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용량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곱해 보면은 7200 X비트가 나오는 거고요. 전체 에러가 72비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보낸 총 비트는 7200X분의 에러가 72가 나와서 요게 2 곱하기 10의 -5승의 에러율이라고 하니까 요거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죠. 70이 나눠지면 이게 100 떨어지고 100을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으로 해서 치환해서 풀면은 2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해서 이거는 500bps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번 4개의 문자 ABCD 중에 하나를 보내는 정보원이 있다. 각각 문자의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경우 평균 정보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평균 정보량 구하는 공식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각각의 P1의 로그1의 P1분의 1, P2의 P2분의 1, P3의 P3분의 1, P4의 P4분의 1에 넣어서 풀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로그2의 2, 로그2의 4, 로그2의 여기 보면은 4분의 1이니까 4, 8분의 2가 8에서 얘를 풀어주면은 1.875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풀어놨기 때문에 기존 강의도 한번 더 참조하시고요. 12번 국내에서 개발된 전전자 교환기로 제용량 음성기에 사용하는 것은 해서 우리가 뭐 넘버 1A, TDX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한 1990년대 뭐 중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는 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교환기는 TDX1이나 1A를 얘기하는 거고요. 국내 대용량 교환기는 TDX1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용량 음성 교환기는 TDX10으로 해서 2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13번 넘버 7 신호 방식 프로토콜에서 메시지 전달부는 해서 메시지에서 M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메시지 관련된 MTP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MTP가 1에서 3계층, SSCP가 4계층, TCAP가 5에서 6계층, OAMP 계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MTP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층이고 OAMP는 7계층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 문제인데 문제은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랑 답만 보고 가시기 나을 것 같습니다. 14번 다음 중 동축 케이블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광대역 전송에 이용되면 근단노화가 많이 발생된다.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고주파에서 외부 도체의 차폐가 우수하며 누화 특성이 개선된다.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간의 절연이 극히 좋아서 전력 전송도 가능하고 저주파에서 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60Hz 이하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은 멀리 가기 때문에 근단 누화보다 원단 누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단 누화, 그러니까 멀리에서 발생하는 원단 누화는 발생하고요. 가까이서 발생하는 근단 누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단 누화가 발생하지 않는 게 키가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ATM 셀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ATM 셀은 총 53바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헤더가 5바이트, 페이로드가 48바이트로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쉽게 잡으셔야 됩니다. 현재 ATM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은행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번 다음 중 광 리더기가 아닌 것은 OMR 카드 있죠? OCR,
MICR, OTDR은 광에서 광 절단 부분을 찾아주는 그 광 계측기죠. OCR은 광학 문자 판독기 해서 손으로 쓴 글씨나 인쇄 문자를 광학적으로 판독하는 것. MICR은 마그네틱 잉크 캐릭터 리더에서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에서 자성을 띤 잉크로 인쇄된 문자를 자기적으로 판독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OMR은 여러분들이 OMR 시험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OTDR을 잡으셔야 됩니다. 17번 다음에 노치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치 필터 넓은 주파수냐 작은 주파수냐 좀 헷갈리는데요. 노치 필터는 작은 주파수의 범위의 신호를 약화시키고 다른 모든 주파수 변화 없이 통과시킨 필터이다. 그래서 필터는 여기 보면 어떤 신호를 강화하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걸러내는 그 장비다라는 거고요. 모든 주파수를 약화시키면은 여기 보면 모든 주파수를 감소하여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주파수를 약화시키면 신호 추출이 불가능한 거고요. 4번은 특정 주파수 이상의 신호를 감소시 통과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특히 하이패스 필터 등을 의미하는 건데요. 노치 필터는 밴드 리젝션 필터라고 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잘라내는 제거하는 필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18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18번, 19번은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나오는 거죠. 거리가 100m일 때 여기 전력은 10W, 19번은 복사 전력이 200W이고 거리가 이제 400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방성 안테나 E는 D분의 루트 30의 PR 요 공식에 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뒤에 공식에. 그래서 얘는 거리가 18번은 거리가 100m고 전력이 10W이기 때문에 10W에 여기 보면은 30에 여기 10W가 들어가는 거고 100을 넣어서 풀면은 100분의 17.32에서 0.173가 나오는 거고요.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19번은 그 200W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200W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오타입니다. 200W 넣어주고 4000을 넣어서 풀어주면은 0.009136이 나서 19.36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피하다 보니까 오차가 나는 거고 여기 그 200W이기 때문에 요 200W를 여기다 넣어서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이 얘는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공식을 외우고 한번 계산기에 넣어서 한번 풀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20번 무선 송신기에서 주파수 체배가 사용되는 목적은 무선 송신기에서 주파수 체배는 걸러낸다는 건데 증폭을 통해서 만든 증폭된 신호에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채 같은 거에서 불필요한 걸 걸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신호를 만들어낼 때 2차, 3차 등의 불필요한 주파수가 만들어져서 원하지 않은 주파수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은 주파수를 뽑아내고 순수하게 원하는 주파수만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발전기 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의 정확도를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발전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주파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파수에서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얻어서 더 좋은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주파수 체배가 되겠습니다. 밑에까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통신에서 논 어소고널 멀티플 억세스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동통신의 수신 성능을 향상시키고 2대 이상의 단말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 자원 효율을 높인다. 2대 이상의 단말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킨다. 비슷한 얘기죠. 전송 자원 효율 또는 전송을 높인다. 포지 셀의 용량 증대에서 사용된다. 셀의 용량을 증대한다 해서 셀의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노마는 논 어서고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그 신호를 여러 개의 신호를 이렇게 겹쳐서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잔말의 주파수나 시간, 코드 자원을 공유해서 직결하지 않고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해서 정해진 자원의 단말을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중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지구 셀 중심 지역에 있는 단말에 작은 전력하고 셀 경계에 있는 거는 높은 전력을 해서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거지 셀의 그 용량을 증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2번 다음형 트랜스폰더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위성에 있는 그 주파수를 변환해 주는 게 이제 트랜스폰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성의 송신부, 수신부, 주파수 변환부 등이 해당이 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폰더는 중계기와 같은 것으로 지구에서 온 그 신호를 주파수를 변환해서 다시 보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송신부, 수신부, 주파수 변환부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력부는 열지여부, 여기 밑에 보면 전지판 등과 함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력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정도 하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네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